dim 스타일이고요. 오늘 설명할 명령어는 dim 스타일, 치수, 유형, 설정. 얘가 쉽게 얘기해서 치수, 변수, 모음입니다. 이걸 전부 다 대화상자로 풀어놓은 걸 말합니다. 커맨드로 D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dim 스타일이 뜹니다. dim 스타일이에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한 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겠죠? 보통 한 개도 사용합니다.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디멘전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디멘전 스타일에 보시면 라인, 심볼, 텍스트, 피트, 프라이머리 유니트, 얼터네이트 유니트, 그 다음 톨러런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인이라고 하면 라인 탭을 누르게 되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대한 모든 변수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볼에 내려오는 화살촉에 관련된 심볼은 어떤 모양과 형상이죠. 형상 그리고 화살촉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텍스트, 치수 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트는 위치입니다. 치수 문자와 화살촉이 치수선에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가 피트고, 프라이머리 유니트, 프라이머리가 주된 이란 뜻입니다. 핵심이 되는, 이거는 첫 번째 되는, 이게 바로 프라이머리의 뜻인데, 프라이머리 유니트는 주된 치수,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치수. 그러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치수가 또 있겠죠? 그것이 얼터네이트 유니트입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하고 얼터네이트 유니트의 차이를 설명하라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도면을 그릴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린 도면을 미국으로 보낼 일은 없을까요? 혹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그린 도면이 우리나라로 올 일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얼터네이트 유니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린 도면을 프랑스로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죠. 우리나라는 밀리미터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설계자가 볼 수 있도록 밀리미터와 프랑스 설계자가 볼 수 있도록 인치가 치수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프라이머리는 주로 작업한 사람 거, 얼터네이트는 이 도면을 볼 만한 사람 거, 이렇게 단위가 달라졌을 때 사용합니다. 톨러런스는 치수 공차를 말합니다. 치수 공차, 허용치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게 공차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톨러런스에 대한 겁니다. 근데 치수 공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양 혹은 자세, 위치에 따른 형상 공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치수 공차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쓰세요, 여기까지 해주세요, 여기까지 작업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공차입니다. 자,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치수입니다. 치수에 보시면 디멘전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 익스텐션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테두리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은 치수선에 관련된 내용, 이만큼은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치수선에 관련된 것, 보조선에 관련된 겁니다. 컬러와 라인 타입과 라인 웨이트는 안 씁니다. 치수선의 색상,
선 모양, 그 다음에 선 굵기 이런 건 여기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지정할까요, 그럼?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치수선, 치수 보조선은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얘는 안 써요. 누구 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요 놈을 씁니다. 얘가 누구냐면 우리 베이스라인이라는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하고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이라는 치수가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치수를 만들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베이스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명령어가 이렇게 치수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치수선,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 하나가 기준이 돼서 치수선이 쭉 나간다 그래서 이걸 기준선 치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라인에 관련된 명령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조절하는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네, dim, dli라는 명령어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디 갔을까요? dim 베이스라인 있고 여기 있네요. dim, dli 베이스라인의 치수 간격을 조절합니다. 얼마에서 얼마를 주라고요? 8에서 10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이 dim, dli라고 하는 이 치수 변수에 대한 이 명령어가 바로 얘입니다. 얘예요. 베이스라인, 이렇게 베이스라인의 간격, 스페이싱의 간격이란 뜻이죠. 베이스라인의 이 간격을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값을 얼마에서 얼마를 주라고요? 8에서 10 정도를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8로 바꾸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이미 만들어지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우고 다시 해야 합니다. 베이스라인 간격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서프레스라는 단어가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서프레스가 치수선에도 있고 치수 보조선에도 있습니다. 치수선을 억제하기 혹은 치수 보조선을 억제하기, 그게 서프레스입니다. 이거는 보통 기계 쪽에서 사용합니다. 기계 쪽에서 반단면을 그릴 때 혹은 단면 궤도를 그릴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얘한테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중심선이 있고요.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옵셋 80, 옵셋 20, 옵셋 50, 옵셋 30, 40, 필렛, 자, 이렇게 생긴 도면들이 있습니다. 해칭 한 2배 정도? 다시 옵셋 40이니까 50, 너무 작고 옵셋 60, 옵셋 5mm,
랭슨 델타 3mm 랭슨 델타 3mm 해치.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쭉 가져오면 돼요. 서클, 다시 서클, 다시 라인, 그 다음 서클, 다시 라인, 서클, 트림, 서클, 반지름 5mm.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뭔지 이해되시나요? 얘가 여기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4개가 나 있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4분의 1쪽만 여기를 없애버린 겁니다. 4분의 1쪽을 없애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치수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선에 대한 치수를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죠? 이럴 때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럴 때 여기를 억제시켜 줘야 됩니다. 억압시키는데, 자, 컨트롤 키하고 숫자 1키를 누르면 속성창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야? 아, 여기 숨어 있구나. 이 속성창 나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보시면 이렇게 치수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치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억제하기, 서프레스 기능이 있습니다. 자, 찾아보면 여기 디멘전 라인 1, 2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서프레스 기능입니다. 익스텐션 라인 1, 2 보이시죠? 얘가 서프레스 기능입니다. 온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걸 오프로 바꾸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보조선 두 번째를 오프. 여기 보조선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치수선 두 번째를 오프.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치수선을 감출 때 사용합니다. 얘와 똑같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또 있는 거죠. 옵셋. 이쪽에도 하나 또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수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두 번째 치수선을 억압시키는 겁니다.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딤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얘를 기준으로 얘네들 8mm입니다. 자, 치수선 정리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억압시키는 기능이 그게 바로 서프레스라고 합니다. 서프레스 1, 서프레스 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멘전 스타일을 보시면 모디파이 바로 서프레스가 억압하다라는 뜻으로 이걸 체크해 놓으면 억제돼 버립니다. 자, 보세요. 제가 두 번째를 억제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되나요? 전부 억압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부 억제된 거 보이시죠? 우리가 이걸 별도로 다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쓰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이 일부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여기서 억압을 시켜 놓는 겁니다. 오프를 걷는 겁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치수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선택한 다음
컨트롤 1키 눌러서 익스텐션을 오프 시켜 보세요. 그 다음에 디멘전 라인도 오프 시켜 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여기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과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과 옵셋 프롬 오리진이라는 이 두 개의 값이 있습니다. 비하인드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이 있고 그 다음 옵셋 프롬 오리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값이 누구냐면 얘예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디멘전 라인 위로 연장시키기. 요 값이 요만큼에 올라간 값입니다. 옵셋 프롬 오리진 이 값은 뭐냐면 원점에서 떨어져 있는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점이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죠. 요 아래. 여기. 보이시나요? 디멘전에 보시면 모디파이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은 바로 요 값입니다. 치수선 위로 보조선이 연장돼 있죠. 얼마만큼요? 1.25mm만큼. 옵셋 프롬 오리진 원점으로부터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만큼요? 0.625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값을 조절하는 거예요. 보통 이 값을 잘 조절은 안 해요. 그냥 이거 그대로 놓고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 조절하시는 분도 계세요. 상황에 따라서 있고 기계제도 기능사, 그러니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 이 값을 수정합니다.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을 2mm인가 그리고 옵셋 프롬 오리진을 1mm인가 이렇게 놓고 바꾸시더라고요. 네, 요거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 즉 보조선의 이 길이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시켜라. 이게 그 아래에 있는 옵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건축이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치수선을 이렇게 기입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요. 선을 쭉 뺀 다음 카피 어레이 10개 트림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줘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제가 선을 하나 긋고 또 선을 연장을 해서 그렸죠. 보시면 요만큼의 선의 길이가 고정돼 있죠. 이걸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명령어입니다. modify. 자, 내가 고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선의 길이를 제가 8mm로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선의 길이가 이렇게 8mm로 고정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적당히 간격을 띄운 다음 컨티뉴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합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평면도를 그릴 때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한 번만 해보시죠. 굳이 이 아래에 있는 얘네들 없어도 돼요. 이 아래에 있는 얘네들 없어도 됩니다. 디멘전 라인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디멘전에서 고정시키고 랭스를 8mm로 바꿔 보세요. 그 다음 라이너로 대충 클릭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보조선이 고정된 거 맞죠? 컨티뉴로 찍어 보세요. 그러면 치수선이 이렇게 딱 고정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요. 심볼 앤 에로 화살촉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삼각형 모양의 화살촉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점, 도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오빌크,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여서 쓰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특히 기계 쪽에서는 데이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삼각형, 도트 혹은 오빌크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도트로 바꿔보죠. 퍼스트를 누르면 세컨도 자연스럽게 도트로 바뀝니다. 퍼스트를 제가 오빌크로 바꿨습니다. 그럼 세컨도 오빌크로 바뀌게 돼요. 근데 제가 세컨을 바꿨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 많이 해요. 첫 번째는 화살표나 삼각형 모양의 화살표나 도트를 쓰고 두 번째는 슬래시, 즉 오빌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두 번째를 바꿔버리면 화살촉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가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거를 바꾼다고 해도 두 번째 게 안 바뀝니다. 두 번째 거를 첫 번째 거랑 바꿔놔야 비로소 CAD가 인식을 하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화살표를 따로따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데 그때도 역시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기억만 하시면 좋겠고요. 화살촉의 크기입니다. 에로 사이즈. 화살촉의 크기 2.5mm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해보죠. 자, 제가 도트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도트로 바뀐 거 맞나요? 컨티뉴. 맞습니까? 자, 컨트롤 숫자 1.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싹 선택하고 화살표의 모양을 바꿔보죠. 오빌크로. 자, 오빌크로 바뀌었고 두 번째도 오빌크로 바꾸고 선택하고 얘는 두 번째니까 두 번째만 오빌크로 선택하고 얘는 첫 번째니까 첫 번째만 오빌크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럴 때는 언제 쓰냐면 공간이 협소할 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화살촉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센터 마크입니다. 중심선 마킹하기인데 중심선을 마크로 갈 건지, 그러니까 마크란 얘기는 이렇게 열십자로 중심선을 마킹할 건지 아니면 중심선을 이렇게 선으로 그려 놓을 건지 요걸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반지름 30짜리 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반지름 30이고요. 디멘전 스타일에서 모디파이 보시면 기본값이 센터 마크가 마크로 되어 있죠. 자, 어떻게 쓰는 거냐면 디멘전을 눌러 보시면 여기 있는 센터 마크라는 명령어 기억하시죠? 얘를 누르신 다음 원을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 센터 마킹을 해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시 볼까요? 디멘전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이 센터 마크라는 명령을 누르시고 원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마킹을 해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디멘전 스타일의 모디파이에 이번엔 라인으로 놨습니다. 오케이.
센터 마크 명령어 쓰고 클릭. 왼쪽은 센터 마크를 마크로 놓은 거고, 오른쪽은 센터 마크를 라인으로 놓은 경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크나 라인이나 값이 2.5mm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2.5의 개념은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5mm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중심선에서 요만큼 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 거리 값을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선에서 2.5mm 마킹을 해주고 공백을 줍니다. 이 공백의 크기도 역시 2.5mm입니다. 그 다음 선을 쭉 그리는데 원 바깥으로 연장을 합니다. 이때 연장된 이 값도 2.5mm입니다. 2.5mm가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 아크랭스의 표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디파이에 들어가시면 여기 프리시딩 디멘전 텍스트라는 얘기는 문자 앞에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버브 디멘전 라인 그러면 디멘전 텍스트 그러면 이렇게 디멘전 텍스트 위로 얘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dim 아크랭스일 경우 이렇게 아크랭스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프리시딩 디멘전 라인 놓으면 이렇게 위치를 재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디멘전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치수 문자입니다. 텍스트는 치수 문자예요.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 텍스트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글꼴을 많이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치수 문자에 대해서 여기서 글꼴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치수 문자의 색상입니다. 문자의 색상은 자주 바꿔서 씁니다. 보통 치수선, 치수 보조선을 빨간색을 쓰고요. 치수 문자를 초록색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동일한 색상을 쓰고 문자만 다른 색을 줘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레이어로 제어를 합니다. 레이어로. 자, 이렇게요. 레이어에서 하나 만들어요. 치수라고. 그리고 컬러를 줍니다. 이렇게 1번 컬러. 그러면 치수는 이제 빨간색으로 들어가겠죠. 자,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치수선이 빨갛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색깔을 레이어로 제어를 합니다. 근데 문자만큼은 달라요. 치수 문자의 색상을 별도로 붙여줍니다. 치수 문자 텍스트에 들어가면 치수 문자의 색상을 여기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문자의 색상을 바꾸면 이렇게 치수 문자의 색상만 바뀌게 됩니다. 이건 한번 해보시죠. 자, 치수 문자의 크기입니다. 치수 문자의 크기도 종종 잘 바꿉니다. 기억해 두세요. 화살표의 크기와 에로 사이즈와 화살표의 크기와 치수 문자의 크기는 잘 바꿉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화살표의 크기와 문자의 크기고, 그 다음에 이 옵션을 체크하게 되면 치수선에 문자에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이걸 체크해 놓으면 치수 문자에 이렇게 치수 문자에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문자에 프레임 넣기. 보시면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
치수 문자의 프레임 그리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제가 서클을 똑같이 그렸습니다. 서클 반지름 30, X라인 0도에서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제가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어떤 걸 쓸 거냐면 앵귤러를 쓸 겁니다. Continue. 자, 보시면 치수 문자가 이쪽은 치수선 위로 올라가 있죠. 자, 이쪽은 어때요? 치수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셔도 이해가 빠를 거예요.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렇게 갑니다. 자, 특징 보이시나요?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으로 글씨 썼을 때의 모양. 즉, 치수선 위쪽으로 올라가라. 치수선 위쪽으로 그려라. 이렇게 사선일 때 치수선 왼쪽으로 그려라. 사선일 때 왼쪽으로 그려라. 이게 오른손잡이의 특징이거든요. 네. 이렇게 치수를 넣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인데 보시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아래 버티컬, 이게 어버브예요. 치수선 위로 문자가 올라가라 라는 뜻이에요. 센터드 누르면 문자가 중간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중간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치수선과 문자가 중간에 걸쳐져 있죠? 네, 이렇게 그려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안 써요. 우리나라는 기본이 어버브입니다. 아웃사이드를 눌러 놓으시면 바깥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여기도 어때요? 바깥쪽으로 나간 거 보이시죠? 바깥쪽으로 나가버린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아웃사이드입니다. KS는 어버브, 위쪽으로 그리는 걸 정석으로 삼고 지스가 있습니다. 지스는 일본 공업 규격을 말하죠. 지스와 KS가 똑같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종 지스로 놓는 분도 계십니다. 지스와 KS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버브를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평 치수를 어디다 놓을 건가인데 얘도 그냥 무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뷰 디렉션입니다. 레프트에서 라이트, 라이트에서 레프트. 자, 보시면 라이트에서 레프트로 바꿔봤습니다. 뭐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거의 미러된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이거 쓸 일 없으니까 무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여기입니다. 버티컬을 어버브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도 중요해요. 치수 문자를 항상 수평으로 놓아라.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문자가 어떻게 되나요? 치수 문자가 계속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치수 문자를 수평으로 맞추어라. 얘 안 써요. 누굴 쓰냐면 얘를 씁니다. Align with Dimension Line. 디멘전 라인과 문자가 서로 얼라인, 정렬되도록 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정렬되도록 씁니다. 근데 하나 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ISO 스탠다드입니다. 이 ISO 스탠다드예요. 이 ISO 스탠다드는 언제 쓰냐면 CAT 2급 시험 볼 때요. CAT 2급 시험 볼 때 어디에 나오냐면 얘가 여기 안 나오고 이렇게 반지름 치수 구할 때요. 반지름이나 지름 치수를 구할 때 이렇게 바깥으로 끌려 나가면
얘가 이렇게 수평으로 나갑니다. KS는 얼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나가야 돼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CAT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CAT 2급 시험을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값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 CAT 2급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요거 바꾸는 방법.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5mm짜리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 딥 라디어스 원 클릭하면 자, 수평으로 나갔죠? 치수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나갔죠? 그 다음 모디파이 얘를 ISO 스탠다드로 텍스트에서 ISO 스탠다드로 바꾸시면 이렇게 딱 꺾어집니다. 이게 반지름 치수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반지름하고 지름 치수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요. 반지름과 지름일 때 문자를 수평으로 뺄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피트 탭으로 넘어갑니다. 피트 탭에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피트 탭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이것만큼은 알아야 되는 내용이 피트 탭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Use Overall Scale. 얘가 치수 변수입니다. 디멘전 스케일에 대해서 하나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딤 스케일. 그게 뭐냐면 축척에 따라서 치수를 전체를 키웠다 줄였다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하는 게 60분의 1짜리 도면입니다. 그러면 치수도 60배가 커져야 돼요. 문자도 60배가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선도 60배가 커져야 합니다. 어떻게 키우냐면 치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Use Overall Scale에서 여기 있는 값만 바꾸시면 나머지가 다 커집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다 60배가 커져요. 문자의 크기가 2.5mm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쓰면 그냥 알아서 60배가 커집니다. 이 값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값만 기억하시면 오늘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피트 탭에 Use Overall Scale. 얘가 딤 스케일입니다. 축척 인자를 가진, 크기를 가진 모든 치수 변수에 대해서 그만큼 축척을 주는 명령어, 크기를 주는 명령어가 바로 얘입니다. 이 값을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이 값을 5로 줬습니다. 그러면 5배 커져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오케이. 5배 커진 거 맞나요? 다시 볼까요? 모디파이 0.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다시 봅시다. 1입니다. 그럼 1대1로 만들어라. 자, 이해되셨나요? 저처럼 여기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확대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피트 옵션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너프 룸이 충분하지 않을 때, 만약에 룸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 룸이라고 하는 건 장소를 말합니다. 자, 플레이스, 보스 텍스트 둘 다 텍스트와 화살표가 보조선 안에 위치할 때 그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에 화살표와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간이 충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를 move out,
보조선 바깥으로 누굴 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걸 쉽게 풀어보면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가 너무 좁아서 화살촉과 문자가 다 들어가지 못할 때 어떤 걸 먼저 바깥으로 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더 텍스트와 에로우 그래놓고 베스트 핏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CAD가 알아서 조절해 주는 겁니다. 공간을 확보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문자가 먼저 나가게 생겼으면 문자를, 화살표가 먼저 나가게 생겼으면 화살표를 먼저 빼버립니다. 에로우를 놓으면 화살표를 먼저 빼버립니다. 공간이 두 개가 협소한데 그래도 화살표를 빼고 문자를 남길 수 있으면 화살표를 먼저 빼버립니다. 텍스트를 놓으면 화살표는 냅두고 문자가 빠져버려요. 보스 텍스트 앤 에로우를 놓으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너네 둘 다 빠져 이렇게 됩니다. 화살표와 문자가 다 빠져버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베스트 핏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CAD가 알아서 화살표를 빼버렸습니다. 좁은 거예요. CAD가 알아서 뺀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화살표는 굳이 지금 화살표 나가 있으니까 화살표를 넣을 이유가 없죠. 문자. 그러면 문자가 바꿔도 빠져버립니다. 화살표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마치 뭐처럼 바뀌었냐면 보스 앤 텍스트 앤 에로우. 마치 얘처럼 돼버린 거죠. 그냥 아예 두 개 다 빼버려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얘는 뭐냐면 항상 문자는 보조선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원래 KS가 치수 문자는 보조선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아무리 협소해도 이렇게 공간이 아무리 협소해도 어떻게 돼요? 문자가 보조선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좁으면, 이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요. 서로 겹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럴 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래. 지금처럼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비사이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 비사이드, 양 옆으로 문자를 빼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이 두 번째 거 체크합니다. 오버 디멘전 라인, 디멘전 라인 위로 문자를 옮깁니다. 지금 위에 있잖아요. 더 위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더 올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with 리더, 지시선과 함께 올립니다. 세 번째 옵션은 뭐예요? 위로 올리는데 without 리더, 지시선 없이 올리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KS는 지시선을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를 직접 올려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지시선과 함께 문자가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얘가 안 나온 이유는 너무 좁아서 그렇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보시면 화살촉이 다 어떻게 돼 있나요?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컨트롤 1키 눌러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화살촉을 어떻게 해요? 얘는 넌으로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슬래시로 바꾸거나 슬래시로 바꾸고 여기 또 있네요. 자, 얘는 두 번째 거를 슬래시로 바꾸고 얘는 첫 번째 걸 슬래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표시가 됐죠. 아, 이것도 너무 지저분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예
안 만들어 줍니다. 너무 좁으면 아래로 내리면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를 없애고, 두 번째 거는, 마지막 거는 첫 번째 걸 없애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보기 편해졌죠. 자, 피트 내용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프라이머리 유니트로 갑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는 몇 가지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니트 포맷에 보면 기본 단위가 데시멀입니다. 십진수란 뜻이에요. 자, 얘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유 설명해 드리죠. 자, 1500. 제가 치수를 1500 줬습니다. 디멘전 스케일을 10배 키우죠. 자, 10배 커진 거 맞죠? 얘가 십진법입니다. 얘가 십진법이에요. 근데 조금 불편해요. 뭐가 불편할까요? 천단위 자릿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천단위 자릿수도 없고, 자, 이 아래 제가 치수를 하나만 더 넣어보죠. 자, 얘가 XY를 나누는 쉼표일까요? 아니면 소수점의 쉼표일까요? 소수점은 마침표를 쓰죠? 맞습니까? 자, 봅니다. 디멘전. 첫 번째.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 얘를 뭘 쓰라고요? 데시멀, 아니 저기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천단위 자릿수 찍혔죠. 그 다음 마침표 찍혔죠. 이거 동시에 바꿔줍니다. 데시멀은 따로따로 바꿔줘야 돼요.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프리시즈는 소수점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수점 자릿수를 몇째 자리까지 보여줄 것이냐.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소수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0으로 놔야 돼요. 그런데 기계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는 소수점 4자리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소수점을 제한하시면 돼요. 자, 제가 0으로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소수점이 사라집니다.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줍니다. 자, modify 소수점 9째 자리까지 표현시켜 보죠.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이 9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소수점이 몇째 자리까지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운드 오프는 반올림입니다. 반올림이에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값이 0.88입니다. 0.0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05를 기준으로 해서 반올림 처리되겠죠. 이렇게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라운드 오프입니다. 보통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올림을 안 해요. 0.5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값이 여기가 0.8이죠. 반올림하겠군요. 자, 이렇게 반올림 된 거 맞습니까? 네, 반올림하는 값이 라운드 오프고 굳이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프리픽과 서픽은 머릿말, 꼬릿말인데 프리픽은 머릿말이고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요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메저먼트 스케일은 길이에 따르는 축척인데 여기서 바꾸지 않아요. 여기서 안 바꿉니다. 제가 간단하게 치수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죠.
라인 옵셋 20, 그 다음에 로테이트 15도, 다시 로테이트 15도, 아이고 로테이트 마이너스 15도, 옵셋 30, 옵셋 5mm, 아니다, 옵셋 15mm, 옵셋 30mm, 필렛 옵셋 25mm, 네, 트림, 필렛. 지금 보시는 건 기계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걸로 V벨트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렸어요. V벨트예요. V벨트는 반드시 디테일을 그려야 됩니다. 이거 카피 이렇게 놓고 반드시 이렇게 디테일 도면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디테일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스케일 3배. 너무 크네요. V벨트요. V자 모양으로 생긴 벨트. 어디 가면 쉽게 볼 수 있냐면, 혹시 방앗간 가보셨나요? 방앗간에 가면 이렇게 벨트가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건 평벨트입니다. 근데 V자 모양으로 이렇게 홈이 생겨서 그 V벨트가 이렇게 돌아가요. V자 모양의 벨트고, 어디 주로 사용하냐면 자동차 스타트 모터 있죠? 스타트 모터 이렇게 시동 딱 걸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거기에도 V벨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해요. 보시면 이렇게 스케일을 주면 간단하게 2배만 줬습니다. 문제는 자 보세요. 치수를 기입할 건데 dim 스케일 1 그리고 스케일을 줄 건데, 자, 치수가 얼마예요? 여기 40이죠. 맞습니까? 자, 다시 보세요. dim 스케일 5. 여기서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입니다. 그런데 얘는 얼마로 나올까요? 이렇게 나온 게 맞습니까? 어느 거로 나와야 될까요? 이게 원래 치수예요. 얘가 원래 치수고 얘는 디테일로 제가 확대를 한 치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얘는 40으로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이거를 확대한 내용이니까, 디테일로 확대시켜서 본 거니까 이 치수가 사실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메저먼트 스케일이에요. 선택하면, 자, 봅시다.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라운드 오프 있고, 안 보인다. 여기 dim 스케일 라이너 보이시죠? 값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 값을 바꾸시면 돼요. dim 스케일 라이너 이 값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디멘전,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바뀌게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바꾸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요. 1 나누기 2배 확대했으니까 거꾸로 1 나누기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면, 자, 어떻게 되나요? 치수가 맞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여기까지 치수, 그 다음에 전체 치수. 자요. 치수가 똑같이 들어간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디테일한 도면에 이렇게 디테일 도면에 치수를 똑같이 맞춰줄 때 쓰는 게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메저먼트 스케일 이것을 한번 적용해서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똑같이 안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똑같이 안 그리셔도 됩니다. 단지 그냥 여기다가 치수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80짜리 치수를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 80짜리 치수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 컨트롤 1키 눌러서 선택하고 프라이머리에 가서 라이너를 0.5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길이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꼭 해보셔야 돼요. 디테일 도면 많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디테일 도면에 적용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노상원 선생님? 네. 아까 저 확대 그림은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카피 스케일 2배 이렇게 그렸습니다. 스케일 명령을 넣고 선택하고 그렇죠. 이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거요? 요거요? 여기 맨 위에 화살표 있어요. 지우는 거요? 컨트롤 숫자 1. 이거 드래그 한 다음에 이렇게 화면 끝으로 가면 화면에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거 화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기도 합니다. 이거 여기 저기 드래그 쭉 하시면 빠져나옵니다. 드래그 하시면 빠져나오고요. 항상 이렇게 켜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실까요? 자, 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엔 얼터네이트 유니트로 들어갈 겁니다. 얼터네이트 유니트는 보조 치수 혹은 대체 치수, 보조 치수. 프라이머리 유니트는 주된 치수, 메인이 되는 핵심이 되는 주된 치수. 그 다음에 얼터네이트는 보조 치수 혹은 2차 치수라고 하고요. 여기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체크하시면 켜집니다. 이거는 그냥 화면만 보시면 돼요. 굳이 이거 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포맷을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하나 더 뜹니다. 치수가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 얘는 단위가 밀리미터고 얘는 단위가 인치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이 얼터네이트에 보시면 바로 멀티플러 포 스케일 유니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유니트 곱하기 여기 있는 치수입니다. 얘예요. 프라이머리 곱하기 얘를 하면 두 번째 치수가 됩니다. 프리픽은 머릿말이고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그러니까 꼬릿말을 여기다 인치라고 쓰고 프라이머리에 가면 똑같이 서픽이 있습니다. 여기에 밀이라고 썼습니다. 얘가 축척을 빼고 자, 어떻게 되나요? 뒤에 밀이와 인치가 붙는 거 보이시죠? 머릿말과 꼬릿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터네이트를 사용할 때만 머릿말과 꼬릿말을 쓰시면 됩니다. 모디파이. 그래서 이 프리픽과 서픽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스먼트에 보시면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주된 치수 뒤에 얼터네이트 치수를 놓겠다라는 뜻이고, 그 아래 below 프라이머리 밸류 아래쪽에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걸 아래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옆에다 놓을 거냐, 아래쪽에다 놓을 거냐.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자, 모디파이. 그 다음에 요거 끄고, 그 다음 톨러런스. 톨러런스는 공차입니다. 이거 역시 기계 쪽에서 사용합니다. 공차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메소드를 통해서 나옵니다. 시멘트리컬, 그 다음 디비전, 리미트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베이직은 잘 안 쓰고요. 시멘트리컬은 우리가 공차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 겁니다. 근데 핸드폰의 크기를 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입니다. 핸드폰의 크기를 재보니까 100mm예요. 그러니까 케이스도 100mm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휴대폰 케이스가 90mm예요. 이건 결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105mm입니다. 뭐 110mm예요. 이건 결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얼마까지 돼야 결합을 허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mm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99mm가 나왔습니다. 결합이 가능할까요? 한 1mm 오차가 나요.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탄성이 있으니까 결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101mm입니다. 약간 여유가 있지만 휴대폰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싸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계산을 이거 제작을 했더니 98이 나왔습니다. 이건 결합이 안 되는 거죠. 또 102mm가 나왔어요. 결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차예요. 이게 톨러런스입니다.
허용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때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걸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상한값과 하한값을 똑같은 값으로 줄 수도 있고,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플러스 1mm, 마이너스 0.5mm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작으면 조립이 안 되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99.5mm에서 101mm까지만 나오면 다 결합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값이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은 거를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시멘트리란 얘기는 좌우가 혹은 위아래가 대칭인 것, 똑같은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한값과 하한값이 다른 걸 디비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값을 계산해 놓은 걸 리미트라고 합니다. 자, 시멘트리컬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퍼 밸류, 즉 상한값이, 그러니까 그 공차값이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0.1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0.1이라고 붙는 거 보이시죠? 40mm를 기준으로 0.1mm, 플러스 마이너스 0.1mm만 허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자, 디멘전. 이번엔 디비전입니다. 상한값과 하한값이 서로 달라요. 상한값은 0.2mm, 하한값은 0.3mm.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0.2, 마이너스 0.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특이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값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값을 어떻게 넣나요? 둘 다 플러스로 넣습니다. 플러스 값으로 넣었어요. 더하기. 근데 얘는 이렇게 올바르게 더하기 값으로 나왔는데 얘는 뭘로 나오나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어퍼 밸류, 즉 상한값입니다. 얘는 원래 플러스 값이에요. 그리고 로우 밸류는 원래 값 자체가 음수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내가 플러스 값을 넣더라도 값이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거 배웠습니다. 양수 곱하기 양수하면 양수가 돼요. 음수 곱하기 음수하면 양수가 됩니다. 또 근데 음수 곱하기 양수하면 음수가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 근데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기억나시나요? 네, 그 값이 여기 적용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값 자체가 플러스 플러스 나올 때도 있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올 때도 있습니다. 플러스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준치수보다 더 값이 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면 내가 지정한 기준치수보다 더 작아요. 기계 쪽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헐거운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기계가 부품끼리 조립이 돼요.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값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헐거워요. 금방 쑥쑥 들어갔다 쑥쑥 나옵니다. 그래서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놓게 되면 부품이 어떻게 돼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하나는 크고,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춘단 말이죠. 뭐 기름을 바른다든지 열을 가한다든지 망치로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추는 겁니다. 힘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을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하한 값을 제가 마이너스 0.1로 놓겠습니다. 로우 밸류는 원래 값 자체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온 값이 뭐예요? 음수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표현되는 것은 이렇게 양수로 표현됩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이거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됩니다. 헐거운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위에를 마이너스 0.1이라고 하고 아래는 그냥 0.3이라고 했습니다. 위에는 어퍼 밸류는 플러스 값이에요. 근데 들어온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되는 것도 마이너스로 나와야 돼요. 아래 로우 밸류는 원래 음수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게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치수를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 디비전으로 놓고 로우 밸류를 플러스 로우 밸류 플러스 어퍼 밸류 플러스 그 다음에 어퍼 밸류 플러스 로우 밸류 마이너스 그 다음 어퍼 밸류 마이너스 로우 밸류 플러스. 자, 그랬을 때 치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리미트는 이렇게 값을 계산한 거고요. 자, 다시 제가 디비전으로 놨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문자의 위치와 얘네들이 너무 커요. 이 문자의 위치는 이 두 개의 중간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문자의 크기는 원래 치수 문자의 절반 정도면 됩니다. 자, 이거 다 바꿔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모디파이에 들어갑니다. 톨러런스에 보시면 바로 여기 버티컬 포지션 수직 위치가 바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툼의 아래쪽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미들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중간으로 올라갑니다. 또 스케일링 포 헤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차의 크기가 문자의 1대1인 겁니다. 값을 0.5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차가 훨씬 더 작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공차는 원래 크게 쓰는 게 아닙니다. 작게 쓰는 겁니다. 치수 문자의 대략 절반 정도 되는 크기로 공차를 표현합니다.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오버리드라고 뜨는 게 있습니다. 오버리드가 뜨면 오버리드를 쓰셔야 돼요. 저는 없죠? 그러니까 모디파이 쓴 겁니다. 오버리드 있으면 오버리드를, 없으면 모디파이를 쓰시면 돼요.